네, 남북 청년들의 도전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오늘 50번째 도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나와주신 도전자는 어릴 적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서전을 쓴 분입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한성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남도 굽야군에서 온 네. 한성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뵌 적 있죠, 저희는. 네, 줌으로. 그렇죠. 네, 줌으로 뵀었고, 이제 화상으로 그때 뵀었는데, 네, 2022년 올해 한 3월쯤이었죠. 맞아요. 네, 유엔 여성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영어로 어떤 스피치를 하는 행사였는데, 그때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정말 한국말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영어로 어쨌든 하면은 저도 울렁증이.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성미 씨의 도전기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미 씨가 책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요. 제목이 이제 그린라이트 투 프리덤? 네, 이더라고요. 프리덤.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일단 제목이 프리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초록불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제목을 그럼 이렇게 붙인 이유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온 여정을 맞습니다. 그려서 네, 그러면 이제 영어 제목이 이제 영어인 거잖아요. 네. 저는 시청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책이 이제 한글로 아닌 영어로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영어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영어로 책을 쓰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왕 책을 낸 거,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시고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북한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았던 그 고향, 내 고향 이야기, 그냥 내 경험에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주고 싶어서 네, 영어로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책을 지금 갖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이제 보여주시면서 네. 어떤 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로 말씀해 주세요. 보여드려야 되나요? 여기로 네.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네, 그린라이트 프리덤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게 사진이 살짝 민망하긴 한데 이 사진에는 또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커버에 넣게 됐어요. 네, 지금 제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때 좀 내 미소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케이시 대표님이 이 사진이 과연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밑에다가 글을 썼던 거를 이제 읽어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너 책 커버에 넣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진은 그냥 예쁜 모습이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의미가 담겨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밝은 어떤 미소. 네, 잃지 않으려고 초심을 잃지 말자 뭐 이런 의미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책 표지에서부터도 이제 의미가 담긴 그런 사진을 책이 좀 내용이 되게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두꺼웠었어요. 한 100페이지는 잘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담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맞아요.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도 되게 많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내용의 책을 이제 영어로 쓰신 건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 물론 있었죠. 일단 네. 영어다 보니까 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그렇죠. 이제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음. 그 케이시 대표님이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말을 하면 그분이 네. 이제 영어로 이제 받아 어. 적으시고 이제 쓰셨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로 뭔지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 그냥 막 손동작 막 발동작 다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쓰고 나니까 좀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네, 좀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억만큼은 정말 다시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책을 쓰면서 좋지 못했던 기억들,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좀 많이 어려웠다. 네. 그러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신 게 일단 저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찾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상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받고 이제 책 쓰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아직도 안 괜찮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이미 다 지난 거고 어찌 보면 그 아픈 기억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언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어찌 보면 그 상처를 딛고 꿋꿋이 또 일어서는 그렇죠.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책을 집필하시는 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글을 쓴다 해서 딱 시작해서부터 네. 마지막에 이제 딱 완성되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진짜 1년 넘는 시간이라면 정말 맞아요.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일단 하는 거니까 좀 괜찮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케이시 대표님이 이제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받아 적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적어주시고는 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 맞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번역기도 사용해보고 그러다가 아니면 또 바꾸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 대표님이 또 이제 다시 해주시고 네, 책 쓰면서 이제 막 내가 좌절감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하면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냥 기다려주시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책을 쓴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나는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진심이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책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책을 출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월 달에 책이 나왔어요. 처음에 딱 내가 쓴 책 딱 손에 이제 딱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이 그냥 진짜 내가 책을 썼구나. 네. 사실 책 쓰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 책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될지 그리고 읽어주시는 분들은 계실지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 FSI 대표님들이 이제 광고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미 프리오더로 700권 정도 팔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딱 출판되자마자 다 택배로 보내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읽고 나서 이제 후기들도 딱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후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이런 걸 느꼈었구나.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후기는 네. 그러면 뭐 우편 아마존. 아마존에 이제 네, 댓글로 아마존에 이제 그 후기 쓰잖아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맞아요. 어떤 후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 기억에 남았던 후기는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다른 나라 아이들은 어릴 적에 이제 엄마 품에서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그냥 게임놀이 하면서 이런 게 살고 있는데 성민은 북에서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풀 뜯으러 다니고 나무 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정말 인상 깊었다. 너는 정말 그때처럼 이제 산다면 앞으로 정말 너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딱 봤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이런 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해주시네. 또 그 후기들을 보면서 또 이제 아팠던 기억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걸 또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 오셔가지고도 책을 쓸 생각은 없으셨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혹시 이제 북한에 계실 때는 그러면 뭐 작가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던 거? 전혀 아, 전혀 저랑은 뭐 강의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단어였고요. 일단은 하루 삼기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요. 네, 매일매일 등짐으로 이제 나무 찜지로 이제 산에 갔어야 됐고 그리고 이모 일을 도왔어야 됐고 그렇죠. 이모가 해주시는 음식을 팔았어야 됐고 네,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꿈만 같아요. 내가 책을 냈고 또 한국어도 아니고 이제 영어로 그리고 요즘엔 영어로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강의도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게 그래도 북에서는 참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그렇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이 시간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책 중에서 오늘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챕터 2 챕터 2에 어쩌다 보니까 혹한에 엄마랑 단둘이서 살게 됐었어요. 근데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동물들 돼지랑 토끼랑 이제 그 돼지물 끓이는 그런 헛간이었는데 거기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됐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네. 근데 전에는 5살까지 참 괜찮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헛간에서 산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쇼킹이긴 했었어요. 딱 5분도 안 되는 거리가 내가 원래 살던 집이었는데 그 딱 뒤에 들어갈 수는 없고 유치원 다닐 적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살던 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강아지 짖는 것도 보고 돼지가 꿀꿀대는 소리도 듣고 근데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참 슬펐고 하지만 헛간에서 살면서도 엄마와의 사랑이 참 돈독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엄마가 따뜻한 사랑을 그때 많이 주셨고 그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생겼고 그리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맡겨놓고 탈북하셨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엄마는 너를 이제 너 찾으러 안 올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헛간에서 한 2년 동안 살 때는 너무너무 정말 따뜻한 기억들이 많거든요. 이제 매일 저녁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힘들 텐데 그 속에서도 이제 항상 머리맡에다 이제 등잔불 켜놓고
책을 읽어주시던가 노래를 같이 부르던가 뭐 옛말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이런 기억들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물론 막 책을 읽다가 이제 막 머리에 불 붙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하니까 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엄마를 믿고 있었죠. 네, 역시나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엄마가 브로콜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그 엄마의 사랑으로 버텨냈던 네, 그 그 시기를 네, 가장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맞아요. 네, 저도 정말 물론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성민 네.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